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기초인문의 파트 2의 연습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컴퓨터의 기본 기능 중에서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은 그랬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기능 중에서 제어 기능이다. 제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주로 이제 통제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기능을 한번 보면은 입력이 있죠. 들어갔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있고 그냥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중에서 좀 기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산 기능이 있고 또 기억하는 기능, 또 제어하는 기능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제어죠. 제어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요? 나를 제어한다, 지시한다, 감독한다, 통제한다 라는 걸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자료와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기능, 그거는 이제 1번은 무슨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입력 기능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줄 지시 또는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제어 기능이 되는 거죠. 자, 3번에 보면은 이제 주기억이나 부조기억 장치에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3번은 어때요? 저장이 되겠죠. 네, 4번은 산술,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무슨 기능이에요? 연산 기능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제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입출력 장치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터치패드는 무엇인가요? 입력 기능이죠. 예, 두 번째 나와 있는 OCR도 어때요? 입력 장치가 되죠. 3번의 LCD는 무슨 장치가 되는 거예요? 네, 출력 장치가 되는 거죠. 네, 4번의 트랙볼은 뭐예요? 입력 장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캐시 메모리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위치를 생각을 해주고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는 왜 존재하느냐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캐시 메모리는 CPU와 어디 사이에 존재합니까? 메모리 사이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 조그맣게 이제 있는 것이 바로 캐시가 됩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비하면 굉장히 크기가 작지만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CPU가 찾을 거를 메모리한테 가지 않고 바로 이제 캐시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은 이제 컴퓨터 속도를 올리고자 하는 건데 CPU와 메모리 속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속도의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한번 골라볼까요? 네, 1번. 기억 용량은 작아요. 메모리에 비해서 훨씬 작죠.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뭘 찾을 건지 고민을 해서 미리 여기서 이제 캐시한테 갖다 놓는 거죠. 그럼으로써 CPU가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가능한 최대의 속도를 얻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구성이다 그랬는데 얘는 이제 장치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구성된 거에.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보면 기본적인 성능은 히트율로 표현한다. 히트율은 뭐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기억 장치니까 CPU가 찾을 것을 미리 갖다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A방, B방, C방, D, E, F라는 이제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메모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CPU가 곧 C하고 D를 찾을 것 같아요. 그럼 C하고 D를 미리 캐시한테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자, 갖다 놓을 때 CPU가 C나 D 중에서 찾으면 적중한 거죠. 이걸 히트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CPU가 C, D를 찾지 않고 다른 걸 찾아요. 그럼 이건 적중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적중을 하면 컴퓨터 속도는 점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자, 4번에 보면 CPU와 주격장치 사이에 위치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 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가 생각이 나나요? 이제 일단은 디카가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디카에서 사용되는 이제 저장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EEPROM이라고 있죠. 롬이라는 것은 이제 주격 장치 중에 하나고 EEPROM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하는 거죠. 이것의 이제 하나 일종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전력이 작고 이 롬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전원을 끄면 디카에 저장된 사진이 전원을 끄면 그 있던 내용이 다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죠.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비휘발성이다 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죠. 2번에서는 바로 휘발성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디카는 비휘발성이다. 기타, 소비 전력이 작고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다. 입력과 출력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MP3 플레이어 등에서도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아주 조그맣게. 네.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 장치에 있는 누산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누산기는 약자로 AC 또는 ACC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연산장치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컴퓨터 장치를 보면, 자, 컴퓨터 중에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면은요,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CPU가 있죠. CPU를 세 가지로 나누면 어때요? 어떻게 되죠? 연산장치, 제어장치, 또 여기에 레지스터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기억장치, 네, 기억장치, CPU와 기억장치. 그 다음에 이제 주변장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했죠.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연산장치가 있고 이 연산장치에 레지스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누산기에 대한 설명에 맞는 것은 누산기니까 어때요? 연산에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더하세요 라고 하고 나서 A 그랬어요.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더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더하려고 할 때는 뭐랑 더한다 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얘는 뭐랑 더하라는 소리냐면 누산기에 들어있는 값하고 A를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어디에다 저장을 해라. 누산기에 저장을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누산기다라는 것은 이제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에 명령의 순서를 기억한다. 아니고요. 3번에 명령어를 기억한다.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게 뭐가 있죠?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이 있죠? 네, 명령어를 해독한다. 해독하는 장치는 뭐가 있죠? 해독기가 있죠. 명령어 해독기, 디코더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자, 6번 문제 들어갈까요? 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 우리가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하드디스크죠. 근데 이 하드디스크보다 더 빠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과연 뭘까요? 자, 기계적인 지연, 에러의 확률, 발열, 소음이 적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면 이제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런 소음이 적다라는 겁니다. 자, 소량화, 그죠? 작아지게 할 수 있고, 경량화,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저장 장치는 무엇일까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에 있는 SS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이 굉장히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1kg가 안 되는 노트북이 있죠. 그런 데서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빠지고 SSD를 장착을 합니다. 하드디스크는 크기가 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SSD는 이제 이 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굉장히 소량화 시켜주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은 더 비싸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번에 나와 있는 DVD. 네. DVD 하면 여러분이 CD보다는 더 큰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되죠. 모양은 CD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HDD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칩입니다. 칩은 이제 한 250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백업할 때 이제 과거에 많이 썼던 것들입니다. 네, 정답은 몇 번? 3번이군요. 네, 7번 문제입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레지스터 하면 여러분이 이 레지스터는 어디에 존재할까? 또 어떤 역할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있었죠. CPU에는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연산, 제어,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럼 레지스터가 하는 주 역할은 뭐죠? 잠시 기억하는 역할, 일시적으로 이제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CPU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해결해 준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속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 아니죠. CPU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여러분 뭐가 있었죠? 바로 이제 캐시가 있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레지스터는 뭐로 이루어졌다? 플립플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플립플롭은 이제 1비트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립플롭이 모여서 레지스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가 16비트 레지스터다. 그러면 이제 플립플롭이 16개가 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이제 기억장치 중에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 자, 기억장치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있는 게 일단은 이제 레지스터라는 이제 잠시 일시 기억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기억 장치가 있고 보조 기억 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레지스터는 CPU 속에 있는 거죠. 이 CPU와 주기억 장치 뭐가 있었어요? 캐시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빠르긴다.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 캐시,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중에서도 이제 자기 테이프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속도가 가장 느린 거죠. 그래서 기억 장치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게 무엇이다? 바로 레지스터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이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저장을 한다. 일시적 저장하는 거 레지스터의 역할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갑니다. 네, 다음 중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픽셀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픽셀이다라고 하면 뭐죠? 점이 되는 거죠.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막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표현하겠다. 그럼 이제 점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점의 개수는 몇 개냐? 예를 들어서 가로가 1024개다. 세로가 768개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1024by 768이에요.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해상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이제 점의 개수가 많냐, 뭐 그러면 또 1280 by 720 이런 식으로 가로가 1280개, 세로가 720개의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만약에 점이 이제 4개다. 그럼 4개로 원을 구분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점의 개수가 이제 2배, 8개다. 점을 이루는 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떠세요? 둥그러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나요? 1번에 재생률이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 되는 거죠? 자, 1초당 모니터의 깜빡임이죠. 깜빡임. 네, 깜빡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죠. 왜냐면 이게 너무 빠르게 깜빡이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모니터가 이제 맛이 가거나 또는 형광등이 맛이 가면 깜빡 거리는 걸 우리가 느끼죠. 네, 그럴 때는 이제 갈아야죠. 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네, 됐죠? 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은 뭐라고 그랬나요? 1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CPU와 주기억장치, 메모리 사이에 위치해서 속도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무엇인가요? 앞에서도 몇 번 나왔죠. 그건 바로 뭐예요? 바로 캐시가 되는 거죠. 2번 문제 보세요.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쓴다 그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메모리 기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거는 무엇인가요? 뭐뭐처럼. 뭐죠? 가상 메모리가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 볼까요? 네,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에 기억된 정보의 내용, 주소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접근한다? 내용으로 접근을 한다. 여러분 쉽게 생각한다면 핸드폰의 연락처 찾기, 이름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이름으로 검색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연관 메모리 또는 연상 메모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4번 볼까요? 네. 전기적인 방법으로 수정 가능한 EEPROM을 개선한 메모리 칩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에 널리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건 바로 뭐였어요? 네, 바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기 디스크에서 헤더가 지정된 트랙에 도착하는 트랙 이동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자기 디스크 여러분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자,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나요? 트랙이다 라고 하죠. 이 트랙은 다시 이렇게 이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트랙을 찾습니다. 몇 번 트랙인가요? 찾았어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막 섹터로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몇 번 섹터인가요? 라는 걸 찾는 거죠. 찾았으면 어때요? 이제 보내줘야죠. 그걸 이제 전송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랙 찾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가 이거를 시크 타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탐색 시간이다. 시크, 탑다. 몇 번 섹터인가요? 헤더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트랙인가를 찾고 얘가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면서 몇 번 섹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트랙 찾는 시간, 트랙 이동 시간이라고 물어봤으니까 2번에 나와 있는 이제 시크 타임, 탐색 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섹터 찾는 시간은 이제 우리가 회전 지연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헤더는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전송하는 시간, 보내주는 시간. 자, 이거 세 가지를 합해서 총 데이터를 찾아서, 찾아오는 시간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접근 시간이다 라고 하죠. 접근 시간, 즉, 액세스 타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번으로 이동할까요? 네, 컴퓨터 내부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버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버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버스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버스는 길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버스 전용 차선이 있고 또 자전거 도로가 있고 또 인도가 있듯이 길마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버스 길은 뭐냐면 여기가 CPU예요. 여기가 이제 주격 장치가 돼요. 주격 장치. 그럼 얘가 데이터 전송을 하려면 어떤 뭔가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건 이제 버스다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버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소를 실어 나르는 주소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이제 데이터 버스가 있고, 여러 가지 신호, 뭐 인터럽트 신호라든지 그런 걸 실어 나르는 이제 신호를 실어 나르는 제어 버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골라내야 됩니다.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아닌 것은요. 바로 2번에 있는 프로그램 버스가 되겠군요. 자, 버스 종류 세 가지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니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군요. 네, 모니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1번 뭐라고 써졌어요? 네, 모니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력장치 하나다. 모니터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출력장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문자나 그림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다. 맞죠? 2번 갈까요? 네, 2번. 비디오 어댑터와 상관없이 그랬어요. 모니터는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트라는 화소 단위를 사용한다. 자, 여러분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많은 점들이 있다 그랬죠? 이 점, 점 하나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픽셀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가로가 1280개가 있어요. 세로가 720개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상도다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나는 모니터를 정말 실감나게 꾸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니터도 좋은 거를 사야 되겠지만 모니터와 연결되는 이제 비디오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좋은 걸 사야지요. 서로 네, 좋죠. 그래야지 모니터 해상도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어댑터와 상관없다 그랬는데 비디오 어댑터와 상관 있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일단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은 더 선명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4번은요. 네, 모니터는 표현 방식에 따라서
PDP, LCD, CRT 순서는요. CRT가 가장 오래됐고 그러다가 LCD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PDP 이런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발전을 했죠. 정답 2번이죠. 네. 13번 갑니다. 디스크의 기억 표면은 디스크라고 그랬습니다. 디스크. 네, 자기 디스크를 말을 하죠. 동심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그랬습니다.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그 디스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주 조밀하게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쪼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뭐라 그런다? 바로 트랙이라고 그런다. 자, 이렇게 나누는 이 조각을 뭐라 그런다? 섹터라고 그런다. 라고 그랬죠. 문제에서는 동심원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4번의 트랙이 되겠죠. 섹터는 이제 우리가 부채꼴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이제 자료를 저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실린더가 뭐죠? 실린더. 생각나나요? 실린더. 실린더는 이제 같은 번호의 트랙 모여라 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쌓아져 있으니까 여기에 0번 트랙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0번 트랙이 있겠죠. 얘도 0번 트랙이 있겠죠. 얘네들을 자, 야, 0번 트랙 손들어 라는 게 실린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클러스터다라는 용어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섹터 단위로 이렇게 잘게 저장을 합니다. 하나의 섹터에 이제 512바이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섹터마다 멈춰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좀 힘든 경향이 있고, 자주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멈추기로 했냐면 섹터를 2개씩 합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는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이제 이게 살짝씩 넘쳐서 저장되는 경우는 괜찮겠죠. KTX 정거장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고장에도 KTX 정거장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거죠. 속도를 늦춘 다음에 다시 정차한 다음에 속도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종 종착지까지는 또 속도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클러스터다라는 것은 섹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섹터를 모아가지고 파일에 저장하는 단위로 쓰는 것이 바로 이제 클러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는 딱 몇 개의 섹터다 그렇게 정해진 게 없고요. 시스템마다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하여튼 섹터를 모아서 저장 단위가 뭐다? 클러스터다. 용어적인 면 기억해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동심원 바로 트랙입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14번입니다. 네. 컴퓨터에서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가 뭐냐? 연산에 대해서 나왔죠. 자, 우리가 연산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가 이제 몇 개가 있었죠. 일단 우리가 구분해 볼까요? CPU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3가지 나와야죠. 자, 무슨 장치요? 제어 장치. 그 다음은요, 연산 장치. 그 다음은요, 레지스터 이렇게 구현되어 있군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연산. 연산에는 지금 여기가 산술 연산, 논리 연산 등을 이제 수행을 한다라는 건데요. 산술 연산이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 더하기 2 곱하기 2.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뭐부터 해요? 2 더하기 2부터 하면 안 되죠. 연산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2는 4다. 이거 잠시 기억해야죠. 그래야지 또 이거를 하는 거잖아. 2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저작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누산기 A씨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 몇 번에 있어요? 누산기 2번에 있군요.
자, 2번이 정답입니다. 네, 1번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 일명 PC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얘는 뭐 하는 거죠? 역할이 뭐 하는 역할? 이 다음에 뭐 할까? 실행할.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요. 네, 명령어가 있는 곳에 번지를 기억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의 역할. 다음에 3번에 이제, 가상기가 있고요. 네, 덧셈기가 되는 거죠. 네, 4번에 스택 포인터 있는데, 스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네, 자료 구조 감옥에서 나오는 이제 스택 포인터가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욕심을 내지 않고 기억을 할 거면 1번에 PC라는 게 무엇인지 기억해주고 2번에 누산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상기는 덧셈기를 말을 합니다. 자, 15번 갑니다. 네, 하드디스크의 사양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도 디스크잖아요. 끝에가 디스크.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트랙과 섹터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하드디스크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번에 보면 재생률이다 그랬죠. 재생률. 여러분, 재생률이라는 게 뭐죠? 얼마나 깜빡거리느냐. 그러냐, 깜빡.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모니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초에 몇 번 깜빡거리느냐. 이게 이제 재생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관련 없는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는 뭐라고 써줬어요? 용량이라고 써줬어요. 용량. 하드디스크 용량 중요하죠. 여러분, 하드디스크를 이제 만약에 옛날에는 또 몇 년 전에 많이 교체라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용량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이냐. 그게 이제 왜냐면 저장하는 게 이제 많잖아요. 또 지난 건 또 좀 지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드디스크는 좀 용량을 큰 걸 달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송률,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버퍼 메모리, 버퍼 메모리다라는 것은 이제, 버퍼다라는 것은 임시 기억 장소를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만약에 여러분 이제 컨트롤 X가 잘라내기죠. 그러다가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 나오죠. 잘라내기, 붙여넣기. 어디에 있다 나오냐고요? 버퍼라는 공간에 잠시 저장했다가 여러분이 컨트롤 V 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임시 공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률이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자 16번 갑니다. 컴퓨터 구조에서 제어장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 제어장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CU라 그러죠. 컨트롤한다, 제어한다 라는 겁니다. 자, CPU 세 가지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네, 자 제어장치, 연산장치, 레지스터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론서로 갈 때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제어다,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제어고, 제어가 아닌 게 또 연산이 있죠. 연산, 얘는 이제 산술연산, 논리연산에 해당되는 건데요. 1번에 부호기가 있습니다. 부호기. 자, 부호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 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 PC가 가리키는 곳을 가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죠. 내가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거. 자, 세 번째 보수기가 있습니다. 보수기가 뭘까? 자, 4번에 해독기가 있습니다. 해독기, 명령어를 해독시켜 주는 거죠. 이 보수기라는 것은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뺄셈 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보수기예요. 덧셈 뺄셈 이거 뭐라 그랬죠? 바로 산술 연산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보수기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산 장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연산. 네, 그래서 CPU가 제어 연산 레지스터인데
제어가 아닌 걸 골라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기는 연산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주격장치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디스크의 일부 영역을 주격장치처럼, 그래서 뭐뭐처럼 나오면 여러분이 나오는 용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바로 가짜 메모리, 가상 메모리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격장치 공간이 이만큼 하는데 주격장치를 우리가 메인 메모리다 해가지고 MM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할 프로그램들은 다 메모리에 올라와야지만이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큰 이제 뭐 포토샵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실행을 시켰을 때 여러분 컴퓨터가 좀 버벅대는 경우가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주격장치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여기 찼어요. 여기도 찼어요. 여기도 찼어요. 이거밖에 안 남았네. 근데 이만큼 큰 걸 이제 실행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실행하고 싶어요. 네. 그럴 때 메인 메모리 공간은 부족했고, 그러니까 이제 하드디스크의 이제 일부분을 주격장치처럼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은 이게 실행이 되니까 메모리에 들어갔구나 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가상 메모리가 된다. 4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1번에 나와 있는 캐시 뭐였어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CPU와 주격장치 사이에 속도를 올려주기 위한 것이었죠. 버퍼는 임시 공간이다 라는 거고, 3번에 연관 메모리는 뭐였어요? 연관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찾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정답 4번. 뭐뭐처럼, 주격장치처럼 사용한다. 그럼 뭐예요? 가상 메모리, 가짜 메모리라는 거 기억합니다. 자, 18번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나왔군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겁니다. 네. 자, 일단 플래시 메모리 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가 생각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디카 저장 장치라는 거. 그 다음에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날아가나요? 안 날아갑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비휘발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EEP롬의 일종이다 라는 겁니다. 자, 1번에 보면 램과 롬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라는 거. 네. 자, 롬은 이제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일종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와 비교해 소형화가 가능하고 충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휘발성이다. 맞나요? 네, 아니죠. 휘발성 아닙니다. 비휘발성. 전원을 꺼도 내용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자, 4번 어김없이 뭐가 나왔어요? 디카가 나왔죠. 네,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다음 중 CPU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아는 거. 자, 1번에 보면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MIPS다 그랬습니다. S가 뭐예요? 1초당 I가 명령어, instruction, 명령어라는 뜻이고 밀리언, 몇백만입니다. 그래서 1초에 몇 백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하느냐, 처리하느냐, 그래서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CPU는 뭐 해야 돼요? 맨날 일해야 돼요. 그래서 초당 몇 개의 일을 처리하느냐, 그게 이제 성능이 좋다. 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그럴 때 MIPS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연산장치는 그래서 연산장치는 산술연산, 논리연산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산기, 덧셈기가 있고 보수기가 있는데 보수기는 뭐를 위해서? 바로 뺄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 다음 일시적인 연산의 결과를 저장하는 무산기이라는 것이 있어요 라는 거고,
자, 세 번째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제어장치 하면 뭐예요?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CISC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명령어 세트를 축소해서 설계한 컴퓨터 방식으로 주로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은 이제 일반 데스크탑보다는 이제 한 단계 높은 컴퓨터를 말을 하고 그래픽용이죠.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살 때 무슨 목적으로 사세요? 그럼 문서 작성용이요. 그러면 아무런 컴퓨터를 주지만 뭐 그래픽 작업이요, 동영상 작업이요. 그러면 이제 고성능의 컴퓨터를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CISC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RISC라는 이제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명령어 이런 이제 범용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되는 것은 CISC가 아니라 RISC라는 걸 사용을 한다. 자, 이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제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0번 갑니다. 네, 다음 중 컴퓨터의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레지스터란 말이에요. 그럼 레지스터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CPU에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CPU 여러 번 나왔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네, 뭐죠? 제어, 그 다음요 연산, 네, 그 다음요 레지스터. 네, 레지스터는 이제 잠시 저장하는, 임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장치 중에서는 가장 속도가 빠르고 가장 용량이 작은 것에 이제 속하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CPU에서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맞죠? 자, 2번 주기억장치보다 저장 용량이 작고 속도가 느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장 용량은 작습니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메모리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거죠. 속도는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네, 메모리 중에서는 가장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들 중에서는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속도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LU 연산장치에서 연산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레지스터의 종류는 많습니다. 명령 레지스터, IR,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라는 거죠. 네, 하여튼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갑니다. 네, 컴퓨터 주기억장치로 사용하는 램을 네, 보조기억장치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보조기억장치를 왜 사용하세요? 하드디스크, 또 디카 보조, 또 핸드폰의 저장장치 왜 사용하죠? 보존하려고 쓰는 거죠. 보존. 네.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의 주 역할은 뭐예요? 보존하려고 쓰는 거죠. 전원이 나갔어요. 전원이 나갔어요. 지금까지 저장된 거 다 날아가야 되나요? 아니죠.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되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보조기억장치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내용이 지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원이 꺼지면 램이라는 것은 어때요?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면 거기 있는 내용이 모두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휘발성이 됩니다. 디카로 정말 예쁜 사진 많이 찍었는데 전원이 꺼지면 그 속에 있는 사진이 다 사라진다? 그럼 여러분 난리 나죠. 요즘에는 사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램은 보조기억 장치로 할 수가 없다. 왜? 전원을 끄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갑니다. 다음 중 산술 논리 연산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연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이 골라주면 돼요. 자, 1번에 보면 자, 상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상태. 자, 상태 레지스터다라는 것은 뭐냐면 연산 장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진수로 그냥 하겠습니다. 9 더하기 2를 하면 뭐죠? 11이죠. 뭐가 일어났어요? 올림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19 더하기 12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림수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올림수가 일어났나? 어떤 상태를 이제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그게 상태 레지스터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뭐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나? 그런 것도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연산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나? 라고 보는 것. 그게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자, 두 번째, 누산기가 있습니다. 누산기. 네. 됐죠?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PC,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 하는 거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죠. CPU가 일이 끝났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PC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명령어가 있는 거죠. 자기가 갈 곳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는 뭐죠? 제어 장치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보수기. 보수기는 뭐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뺄셈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연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PC입니다. PC. 네. 제어하는 거죠.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너 이리 가라는 가는 곳을 알려주죠. 네, 지시 감독, 내가 갈 곳을 알려주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갈 곳을 정해주는 것. 네, PC입니다. PC. 네, 그래서 PC는 제어 장치에 속한다라는 거죠. 23번입니다. 네, 2개 이상의 CPU를 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2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다 그랬어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론적인 거를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CPU는 우리가 인간의 머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한 개의 머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량은 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CPU 한 개가 처리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CPU가 2개다, 3개다. 그러면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더 빨리 일을 처리할 것처럼 보이죠? 네. 여러 개의 작업을 이제 처리하는 거. 이런 용어가 무엇이죠? 바로 다중, 처리기라고 합니다. CPU를. 네, 처리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중 처리. 이렇게요. 2번이군요. 2번, 다중 처리.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4번에 보면, 다중, 프로그래밍이 있죠. 얘는 뭐죠? 일단은 얘는 한 개의 CPU요. 한 개의 CPU가 이제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다중 프로그래밍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플렉스라는 게 있죠. 네, 두플렉스다라는 것은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죠? 두플렉스, 2개죠. 딱 2개. 네, 2개의 컴퓨터가 이제,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하죠. CPU가 딱 2개인 것을 이제 두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CPU가 이제 처리를 하고, 다른 또 한 개의 CPU는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첫 번째 CPU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대기 중에서 바로, 네, 처리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네, 정답은 하여튼, 2개 이상의 CPU를 가지고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하는 거 뭐라고요? 다중 처리다. 자, 1번에 보면은 일괄 처리가 있습니다. 일괄 처리는 여러분 무엇인가요? 배치 처리다. 일괄 처리다. 어떤 일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세 계산한다든지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하죠.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그럼 여러분 캐시 메모리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위치에. 그 다음 뭐 하나요? 얘는 역할.
두 가지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네, CPU와 주기억장치의 사이에 존재한다. 뭐 하려고요? 네, 속도를 올리고자 하는 거죠. 네, CPU가 메모리에 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간에 캐시라는 고속의 장치를 둬가지고 메모리에 되도록이면 안 가고 캐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아볼까요? 네, 바로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말 그대로 있죠.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맞죠? 1번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죠. 자, 25번입니다. 네, 컴퓨터에서 가상기억장치, 그랬습니다. 가상기억장치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면 뭐가 생각나라 그랬어요? 가상기억장치,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다. 뭐를? 자,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쓰는 거, 뭐뭐처럼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옳은 거. 그러면 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용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용량의 문제. 네. 그 다음에 얘는 속도는 어쩔까요? 네, 속도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뭐예요? 얘가 보조기억장치잖아요. 네, 보조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속도는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 거죠. 그래서 용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주기억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가상기억장치다라는 거죠. 자, 26번입니다. 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각 기억장치의 접근 속도가 빠른 거, 기억장치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지스터다라고 그랬죠. 기억합니다. 꼭이요. 레지스터. 기억장치 중에서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레지스터. 그 다음 뭐죠? 기억장치 중. 기억장치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 레지스터는 CPU 속에 있잖아요. CPU에서 주기억장치 넘어가기 전에 아주 조그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캐시.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장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조기억장치 중에서도 가장 속도가 느린 게 뭐예요? 바로 자기 테이프가 있군요. 네. 자, 이런 순서대로 나열된 거 몇 번에 있어요? 바로 1번에 있군요. 자, 27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 적합한 기억 소자로 옳은 것은 자, 전원이 계속 공급돼요. 근데 주기적으로 재충전해줘야 돼요. 리프레시 타임이 필요하군요. 그래야지 계속 기억하는 것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게 주기억 장치를 한번 해보면 뭐로 구분되어 있어요? 롬이라는 것과 램이라는 걸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롬의 종류 생각나나요? 네, 생각날까요? 자, 제작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마스크롬이 있군요. 딱 한 번만 수정할 수 있는 피롬이 있군요. 전기로 지우는 EP롬이 있군요. 자외선으로 지우는 EP롬이 있군요. 전기로 지우는 거 EEP, 자외선으로 지우는 거 EP, 일부분만 지우는 거 EA롬이 있군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 램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S램이라는 게 있고 D램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D램이 바로 뭐예요? 재충전을 해줘야 돼요. 계속. 그렇지 않으면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도 어때요? 일정한 간격으로 충전을 해줘야지 쓸 수가 있죠. 네.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 재충전 시간이 필요한 게 뭐냐? 바로 D램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넘어갑니다. 28번. 네. CPU 내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CPU입니다. CPU. 자, 1번 봅니다. 명령 레지스터 IR이라고 하는 거죠.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한다. 맞죠?
자, 두 번째, PC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다음에 실행할 다음에 뭘 실행해야지? 명령어가 있는 곳에 주소를 기억을 해준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CPU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거를 저장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 주소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 얘가 100이다. 그럼 100번지에 가요. 주격장치 100번지에 가면 여기에 이제 뭐를 해야 될까라는 명령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의 명령어 해독기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죠? 명령어를 해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장치는 모든 동작들을 지시하고 제어하는 것이다. 맞죠? 자, 29번 넘어갑니다. 컴퓨터에서 CPU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능을 수행을 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무슨 연산이에요? 바로 산술연산이 되는 거죠. 산술연산이니까 무슨 장치에서 하는 거예요? 얘는 연산장치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연산장치 약자로 뭐라 그래요? ALU다. 산술 논리 연산하는 장치다 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자, 중앙처리장치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MIPS는 뭐였어요? 1초에 몇 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느냐. 근데 그 명령어가 100만 단위로 이제 따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CPU의 성능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플롭스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 연산은 누구나 다 빨라요. 근데 이제 CPU 성능을 따지는 거니까 CPU와 CPU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CPU와 여기 있는 CPU와 누가 더 빠르냐? 일반 정수 연산으로서는 이제 다 잘하니까 부동소수점 연산을 이제 하는 거죠. 부동소수점 연산을 이제 몇 번 하느냐, 초당 몇 번 하느냐 하는 거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클럭 속도가 되는 거죠. 클럭 속도. 1초에 몇 번, 몇 번 가냐. 또 1초에 몇 번,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냐. 왜냐면 여기 올 때 명령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얘와 이제 얘는 어때요? 성능이 차이가 있죠. 일단 1초에 많이 들어와야 되죠. 이게 클럭 펄스. 자, 그래서 중앙처리장치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닌 것은 바로 이제 4번이 되겠군요. 자, 31번 넘어갑니다. 네, 계산 문제군요. 30기가의 용량을 갖는 하드디스크에는 500메가 크기의 파일을 몇 개 정도 저장할 수 있느냐? 자, 여기가 이제 하드디스크다라는 거죠. 하드디스크. 근데 여기에 이제 용량이 이만한 게 들어오죠. 얘가 500메가다 그거죠. 이거를 몇 개 저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30기가라고 했으니까 30기가 나누기 500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단위를 잘 찾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킬로는 2의 10승이죠. 메가는 2의 20승이죠. 기가는요 2의 30승, 킬로, 메가, 기가, 테라 2의 40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해볼까요? 500 곱하기 메가니까 뭐예요? 2의 20승, 2의 20승분의 30 곱하기 기가니까 뭐예요? 2의 30승이 되는 거죠. 자, 약분 잘 해볼게요. 자, 500 곱하기 2의 20승, 30 곱하기 얘는 어때요? 2의 10 곱하기 2의 30이라고, 2의 2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2의 10승 곱하기 2의 20승은 지수끼리 더합니다. 10 더하기 20, 2의 30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약분 들어갑니다.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군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그럼 얘는 어때요? 500분의 30 곱하기 2의 10승은 얼마예요? 1024가 되는 거죠. 네, 되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대강 약분하면 약 2점 얼마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60,
약 60개 정도 나오겠군요. 자, 됐나요? 600 아니죠. 6000 아니죠. 6 아니죠. 60개 정도 나오겠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자, 여기까지 파트 2에 대한 연습 문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